네, 두 번째 토크 키워드는 통일에 대한 우려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랫말이 있긴 하지만 그만큼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 우려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사자인 남북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우려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건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잘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코리안 드림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홍익인간 정신이잖아요. 네. 모두 인류와 세계를 이롭게 하라는 그런 정신이기 때문에 주변국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겠다고 설명을 하게 되면 다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언뜻 듣기에는 실제로 이 통일이 국제사회에 많은 이로움을 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국들은 통일 한반도에 출연에 좀 우려를 표하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궁금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놈들인데 네. 이렇게 분단된 상태를 즐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왜 그럴까? 좀 이렇게 그 주변국 입장에서 보면은 통일하는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않은 안보의 긴장이 고조되거나 우발 사태가 벌어지면 자기들한테도 영향을 미치죠. 네. 또 그 중국의 입장에서 보는 대단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인데, 중국은 열세가 개입되지 않는 통일을 원한다. 그리고 어느 일방이 타방을 흡수하는 통일을 결코 환영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는 통일된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적대 세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 그 8월 달에 있었던 네. 그 통일 관련 포럼에서 중국 측 발제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단 것은 다 동의하는데, 하나 동의하지 않은 것이 있다. 뭐예요? 흡수 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중국 입장에서 한국한테 강요할 수가 없다. 왜지? 왜냐하면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북한이 됐든 남한이 됐든 무력으로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치는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여야 된다. 북한이 무력 통일하는 것을 중국이 회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보니까, 야, 이건 참 겁나는 얘기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좀 드는데요. 대표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좀 그러네. 지금 중국 시진핑 정부가 뭐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국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그 패권을 갖다가 행사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우려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그러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변국을 좀 설득하고 통일을 좀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게 좀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통일이 안 됐을 때와 통일이 됐을 때에, 통일이 안 됐을 때는 이게 분단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통일이 됐을 때는 통일 비용이라는 건데,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그 비용과 통일이 되기 전에 현 분단 비용을 계량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럼 분단 비용이 통일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분단한 상태가 훨씬 더 해당 주변국가한테도 불이익이 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증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을 하려면 다음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자,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떤 막힘이 있었잖아요. 네. 분단으로 인해서 동북아 지역에 막힘이 뚫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심지어 문화 안보 협력제까지로 발전될 수가 있다. 그럼 이것은 어느 한 국가만이 아니라 동북아 영내 모든 국가들이 공동 번영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두 번째는 각 국가별로도 볼 때 이 통일을 이루게 되면은 미국의 보편적 가치와 시장 경제가 북한 지역까지 확산되기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의 강점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결정적인 또 기여를 하게 된다. 또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 통일이 되면은
상당한 정도로 경제적으로 특히 낙후된 지역이 그 동북 삼성입니다. 네. 그 동북 삼성의 경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또 일본한테도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가장 또 그 위협적인 것이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만큼 국가 안전도 보장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통일된 한반도와 경제교류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챙길 수가 있고, 특히 러시아한테는 통일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실익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TKR, TSR 철도들로도 연결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 저쪽 시베리아에 있는 가스나 석유를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중동 지역에서의 가스 같은 것을 소유하는 엄청나게 물류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우리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가까운 이 통일 한반도에 완전히 막 팔을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관광지는 이 시베리아 그쪽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 엄청나게 관광이 몰리면서 그것도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문화적으로도 보면은 통일이 되면은 이 슬라브 문화하고 이 한민족 문화가 상당히 아이덴티티가 있다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슬라브 민족과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떤 그 결정적인 계기도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주변국한테도 이 통일이 됐을 때 훨씬 더 국익도 정대가 되고, 그만큼 국가 안보도 더 탄탄하게 되고, 또 지역 차원에서도 어마어마한 뭐 진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네. 이런 것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잘 제시를 한다면은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왜 이렇게 자기들이 외면하지 않겠는지. 통일은 참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익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러시아는 철도 관련해서 뭐 국익 증진에 기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미국이나 중국은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좀 될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미국한테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지금 바이든 정부가 민주주의를 무척 강조를 하는데, 민주 동맹 국가들과 연대해서 세계 질서를 새롭게 구축을 하고, 민주 국가들과 연대해서 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경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뭐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진짜 북한까지도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죠. 중국의 입장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사실상 통일이 안 된 이 분단 상태에서 어떻든 한반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요. 네. 근데 통일이 이루어지면은 그냥 확 뚫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위협 세력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쵸. 서로 화목하고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물류라는 것이 이제 지금 21세기에서는 이 경제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그 촉매 역할을 하는데, 물류가 뚫힌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국가들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물류를 못하게끔 하는 그 인위적인 제한 요소가 이 남북 분단에 의해서 북한이라는 요소인데, 이게 딱 뚫히면은 이건 뭐 참 뭡니까 유럽처럼 네. 이웃처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참 멋있는 세계가 아니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 주변국들에게 통일을 하면 이런 이익이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도움이 좀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당연히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아까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변국들에게 잘 설명하게 되면 지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분단된 한반도기 때문에 군비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데 그 그렇죠.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걸 얘기하시네요. 네, 좀 편익을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는 통일 한반도를 건설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남북한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국가들에게도 훨씬 수지가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세 번째 토크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통일 한반도의 비전입니다. 저희 통일 톡톡톡 애청자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이 부분에서 미소가 살짝 지어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리안 드림이 바로 떠오르기 때문인데요. 통일의 비전을 세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지 김백산 대표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뭐 우리가 어떤 여정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지가 없으면 정치 없는 방랑길이 되잖아요. 그렇죠? 남북 간의 대화, 협상, 통일을 위해서 많이 진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목적지가 같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대화, 협상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전, 이것들이 일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치된 통일 비전이 필요하다. 네. 우리는 그걸 코리안 드림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리안 드림의 비전은 그 우리 민족의 원초적인 꿈으로 돌아가는 것. 그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인류와 세계에 봉사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 코리안 드림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코리안 드림 그리고 우리가 어떤 통일 한반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두 분과 자세히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김백산 대표님께서 이 통일 한반도의 모습과 비전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 그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예요. 목적지를 제대로 정확하게 밝히고 그것들을 향해서 가는 것. 네. 모두가 힘을 합쳐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비전이 올바르게 성립되어 있으면 그것들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통일 한반도가 지향하는 국가는 이런 국가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하고 모두가 이익이 되는 그런 국가다. 그렇게 목표를 세워놓으면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통일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요소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경윤 교수님 부탁드려요. 통일 비전은 그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추가해서 통일 한반도가 추구해야 될 비전이 좀 더 선명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남북의 하나가 의기투합이 될 수가 있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 통일된 한반도는 결단코 핵이 없는 국가가 될 것이다. 이 평화를 추구하는, 이 주변국을 침략한다랄지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그 적대 세력 국가가 아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이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통일 신라부터 해방까지 같이 살아왔잖아요. 한 1350년이 됩니다. 1945년도부터 76년이라는 분단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똑같이 같은 문화, 같은 언어, 같은 풍습, 같은 생활을 했던 남북이 어떻게 76년 사이에 북과 남은 하늘과 땅 차이의 그 국력의 차이가 있는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 정신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인간의 그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는 이런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경제, 네.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숭상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법치주의, 인권 문제, 네. 이런 것이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국력을 신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근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이런 그 가치를 추구하는 한반도가 될 것이다. 또한 그 외교안보 전략적으로 이 한미동맹 관계를 통해서 이처럼 이렇게 성장이 가능했었던 건데, 이 멀리 있는 미국과의 동맹도 지속해 나가고 주변 국가와의 어떤 적대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자안보 협력 체제를 추진하겠다. 네. 이런 외교안보의 틀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노선을 가겠다. 그래서 어떤 국가들과 주변 국가와 적대 관계로 발전하지 않도록 사이좋게 지내겠다. 또 통일 한반도는
덤으로 이렇게 막히니까 물류 중심이 될 거고 허브가 될 거고 금융의 허브가 될 거고 이 문화의 어떤 허브로서의 어마어마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분명히. 우리 반쪽으로밖에 안 되는 이런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 통일이 됐을 때는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국한테 축복을 줄 수가 있다 하는 이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같이 공감하면서 그러한 통일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변국들과 협력을 하는 것이 통일을 성큼 당길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전 또 약간 부가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종교, 문화, 스포츠 이런 부분들도 네.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요즘은 뭐 참 문화적인 요소가요. 이 문화력이라고 하는데 이 소프트 파워에서의 문화력이 갖고 있는 국력의 파워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돈도 많이 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약간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통일 한국의 꿈은 그 홍익인간 정신에 바탕한 네. 그 이상국가 건설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결국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진보와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고요. 국민주권의 어떤 대의민주주의 국가 이상이 거기에 들어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 분립이 필요한 국가고 정부의 목적은 국민에게 군림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 문제에 있어도 여러 가지 그런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전인적 품성을 기르는 교육이 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입시제도 같은 그런 교육이 아니라 심성과 영성을 갖다 일깨우는 네. 그런. 그래서 도덕적 리더십을 갖는 사람을 양성시키는 그런 교육이 있는 그런 나라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기업가 정신을 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북돋아주고 그걸 통해서 어떤 도덕적 어떤 자유시장 경제. 그래서 지난 그 리만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발생했던 그 탐욕, 네. 그걸 경계하고 그것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도덕적 자유시장 경제를 통일국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당연히 보장돼야 되겠죠.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는데 언론이 어떤 당파성, 뛰는 언론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 그리고 언론이 어떤 정부의 어떤 선전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언론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귀감이 되는 문명 국가를 건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의 어떤 신앙적 전통이 공공의 영역에서 어떤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족제도, 뭐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어떤 신성한 대가족제도, 뭐 대가족제도 하면 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거기에 뭐 전적으로 다 사람들이 그걸 따라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그런 전통을 보존하는 어떤 그런 어떤 국가 이상이 돼야 되지 않겠냐, 존중하고.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게 사랑과 교육의 어떤 핵심 단위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떤 관계성과 정체성을 학습하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효와 또 자기 희생, 그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그 장소이고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이렇게 경제적 측면에서도 정부의 어떤 제도가 따라올 수 없는 게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은 서로 이렇게 케어해주고 돌보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어떤 그 장점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또는 가정의 가치를 갖다가 증진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통일한국을 지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은 어떤 자본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장점들, 그 다음에 사회주의 측면에서 어떤 또 장점들이 있어요. 어떤 그런 가치들을 또 잘 결합해서 발전적으로 통합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문명을 창조하는 그런 새로운 문명 국가를 만드는 게 바로 코리안들이 꿈꾸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통일된 한반도의 모습은 우리의 강점과 또 각 나라에서 각 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훌륭한 점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융합해가지고 그런 참 아름다운 나라가 건설됐으면 좋겠어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좋은 부분만 쏙쏙 골라서 새로운 문명을 창출한다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네. 우리가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그 정신적인 측면,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어떤 육체적인 네. 측면을 갖다 대표한 문명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정신과 육체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내용과 형식이 적절하게 결합돼야 된다. 그렇지만 중심은 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심은 뭐냐? 우리 코리안 드림에서 보는 것은 이제 신으로부터 받는 인권이기 때문에 아무도 누구도 그걸 해할 수 없다. 예?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가치가 신과 같은 위치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가치는 하나의 물질적인 소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 물질 이상의 가치는 아닌 거죠. 그러면 그런 사회는 또 폭정과 또는 국가적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 그거 당연히 인류 역사 진보에서 사라져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진보라는 것은 몸과 인간의 몸과 마음의 양쪽을 잘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 지금까지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체제입니다. 그걸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 한반도를 통해서 새로운 체제가 탄생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통일 한반도의 비전은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